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스트레스는 정말 암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주제를 갖고 왔냐? 저는 굉장히 건강에 관해서 건강 지식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암과의 이런 지식에 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암에 걸렸던 적은 없지만 저도 한때는 암 환자의 보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 경험들 이후부터는 굉장히 먹는 거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생활 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꼭 간접 체험이지만 직접 걸린 것처럼 매우 슬프기도 했던 적이 있고 매우 심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걸리면 안 되겠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스트레스와 암은 정말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도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딥하지는 않게. 하지만 스트레스는 정말 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한, 준비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스트레스와 암. 연관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의사들도 확답을 참 주지는 않는 정답입니다. 의사들도 항상 물어보면 당연히 안 좋죠. 스트레스는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그냥 저희 몸 자체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오히려 집중력도 향상시켜주지만 과한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아니면은 의사들로부터 들은 정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암세포한테 연관을 지어준다라고 답변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다들 뭐 연구와 이런 걸 학술을 통해서도 알려져는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듯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계에서도 계속 연구되어 온 주제는 맞는데 과연 왜 아직도 이렇게 밝히기가 어려운지 참 저희의 몸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발생, 진행, 예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스트레스는 암을 유발하는가? 직접적인 발암물질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뭐 흡연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뜨거운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자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진행 속도나 방향에 있어서 전이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7년에 요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그러니까 NCI라고 하죠. NCI 미국의 이제 국립중앙암센터인데 뭐 리뷰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암물질처럼 작용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일단 악화시킨대요.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암 위험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서 항상 면역세포가 우리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저희의 몸은 암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트레스가 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면역세포가 당연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 싸움인데 방패가 견고하게 튼튼했는데 면역세포,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방패가 얇아지고 방패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암세포에 침투를 받는다라는 거죠. 공격을. 그렇기 때문에 행동 변화와 암 위험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흡연 행위,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건 다 직접적인 문제적인 인식이지만
스트레스는 항상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세포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는 분명한 행동 변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항상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같이 존재한다.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항상 일어나는데 면역세포가 매일같이 수면을 취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수면을 취하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면역기능 강화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암의 진행과 예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럼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말인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면역 기능이 억제된다고 했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요 면역 기능, 만성 스트레스는 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증가시키면 면역세포는 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T세포, NK세포. 요게 활동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계속 싸우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좋은 면역세포, T세포와 NK세포가 점점점 활동이 줄어들면서 면역세포가 없어지고 줄어들면서 이제 암세포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뭐냐?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뭐 이게 분비되면 좋은 점이 있다고 해요. 염증도 줄여주고요. 집중력도 상승시켜주고 에너지 공급하는 등 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만성으로 장기로 높게 유지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몸이 안 좋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르티솔은 분명 좋은 호르몬이지만 장기로 만성으로 유지되면 안 좋다. 어디에 안 좋냐? 일단 면역력 저하가 되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다시 면역력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고 복부 비만이 되고 불안과 우울증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 심장병, 당뇨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걸리면 병에 잘 걸리게 되는 거고 결국 스트레스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즉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영향이 이렇게 가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성으로 장기로 높게 유지 안 되게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암의 진행과 예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까? 두 번째로는 종양 성장의 촉진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가 됐다면 두 번째로는 종양 성장의 촉진, 즉 암세포죠. 종양이라고 하면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요게 호르몬인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요 호르몬이 종양 내 혈관 신생과 암세포 전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실제 실험도 해봤는데 남소암 모델에서 스트레스가 종양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까도 앞에 있었죠. 그것처럼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는데 이것이 암 안에 있는 혈관을 계속 촉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혈액을 먹고 사는데 이 암세포 안에서 혈액이 계속 잘 통하고 계속 혈액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암세포가 점점 커지겠죠. 이놈이 맛있게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암세포 전이에 영향까지 준다는 실험까지 있습니다. 연구 결과까지. 자, 생지 실험으로 밝혀낸 암세포 관계인데 스트레스와 요거의 목적은 요 망성 스트레스 종양 성장과 혈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동물 실험으로 평가한 겁니다. 생쥐에다가 남소암 세포를 이식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구속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렇게 생쥐를 네모칸 안에 미로 같이 생긴 거 안에다가 가둬둔다는 겁니다. 구속을 한다라는
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지를 깜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 가둬둠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난소한 세포를 이식하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생지는 종양의 크기와 혈관의 형성이 현저히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만큼 진짜 이 암세포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죠, 이게.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이 혈관 내 피성장인자 VEGF라는 이것을 발현을 증가시켜서 종양 내 혈관 신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만성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축의 조절이 치료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뭔가 쉽게 말을 하면 스트레스 반응 유도자이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거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몸을 경계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요 호르몬은.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경찰 사이렌 같은 존재예요. 몸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알리고 몸을 막 이렇게 각성해주고 깨워주는 겁니다. 혈압도 올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면서. 그러면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VEGF 혈관 내 피성장 인자는 그건 뭐냐? 혈관을 새로 만드는 신호등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탄소가 부족한 조직이나 성장 중인 세포에게 나 혈관 좀 만들어줘라고 이런 신호를 보낼 때 분비하는 단백질인 거예요. 특히 암세포가 스스로를 키우기 위해서는 혈관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혈관입니다. 암세포가 스스로를 키우기 위해 혈관을 끌어오고 싶어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스트레스 반응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증가가 되고, 암세포는, 나 혈관 나 좀 크고 싶게 혈관 좀 만들어줘 하면 요 단백질 물질이 움직이는 거죠. VEGF라는 단백질 물질이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요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요. 쉽게 말을 하면, 자, 암세포가 있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 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암세포에게 다가가서 너 좀 더 커지고 싶지? 혈관 좀 더 끌어와 하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그 말에 반응해서 VEGF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VEGF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해서 결국 암세포가 산소 더 잘 공급받고 더 빨리 자라고 퍼질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암세포가 커지고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 대상 인산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가 요 암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간은 약 11년 추적 관찰을 한 거고요. 조기 유방암 진단받은 여성 227명 대상으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기인데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걸로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밝혀낼 수 있죠. 원래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은 사실 말기암 환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조기암 환자한테 해야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실험군은 227명 중에서 113명은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도 해주고 불안이나 우울증 조절도 약으로 해주고 건강행동 증진, 운동, 식사 등을 꾸준히 조율을 해줍니다. 11년 동안. 총 26회 약 12개월 진행을 했고요. 그에 반면에 실험을 하지 않은 이 대조군 114명은 그냥 일반적인 유방암 치료만 제공하고 심리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재발률이 놀랍게도 45%나 감소했고 사망률은 56%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역세포 T세포가 증식력이 증가하고 인터루킨 -2 수치 개선 등이 면역 활성도, 이게 뭐 면역을 활성화해준다는 뭐 그런 수치라고 해요. 네, 뭐 좋은 거래요. 어쨌든 이렇게 면역 활성도 상승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유방암 환자만 놓고 보더라도 재발률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스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결과치가 좀 달라진다. 암 환자한테는 재발과 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려본 사람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내가 5년 동안 괜찮으면 뭐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보통 암이. 그런데 진짜 4년 괜찮다가도 1년 남겨놓고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6개월, 수술한 지 6개월뿐이 안 되는데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악성인 경우에는 매우 예후도 안 좋고 재발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발과 사망률은 암과 뗄 수 없는 어떤 암이든지 간에 뗄 수 없는 수치표인데, 이것이 이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건 스트레스가 암 생존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연구는 단순히 우리가 요 앞에서 했던 연구들은 이제 단순히 뭐 마음적 위안을 받자고 한 게 아니에요. 몸의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치료입니다. 정말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에 안 걸립니다. 그럼 결국 스트레스는 곧 심리적 측면이고, 심리적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 억제도 가능하다는 의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네요. 결국 과학적 증거로, 의학적 증거로 밝혀진 겁니다. 결국 건강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지듯이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감정적 위안들이 그 이상으로. 제가 한번 미국의 앨런 쇼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봤던 그 챕터가 뭐냐면, 여기에 뇌과학자가 한 번 나와서 이 뇌와 이 뇌가 느끼면 생기는 세포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뇌과학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평범한 돌을 손에, 뜨겁지도 않은 돌을 손에 쥐고 나서 이것을 엄청 고열의 뜨거운 돌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꼭 쥐었다고 계속 상상을 하고 있으면, 뇌는 신기하게도 뜨겁지 않은 돌을 진짜 뜨거운 물건을 손에 쥔 것처럼 그때 같은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서 손에 쥐었을 때 반응을 신호체계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뇌는 실제로 움직이고 세포에게 전달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준 거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어요. 어떻게 실제로 뜨거운 걸 쥐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만으로 세포에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말 우리 몸이 신기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암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뇌과학자가 말해주듯이 생각하는 대로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암도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결과가, 재활에 대한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당장 암에 걸렸는데 스트레스 안 받게 생활하고 심리치료 받고 나면 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치료부터 먼저 받아야 하는 게 맞죠. 암에 걸리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치료가 된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꼭 5년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아도 일단 내 몸에 암세포 인자가 발생했던 몸은 계속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어디서든지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의 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거, 항상 자는 거,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전이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몸이 돼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가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암 환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조기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하고 좀 괜찮아졌다, 아니면은 왠지 요즘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평소와는 조금 확연히 다른 몸 상태나 몸의 반응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한번,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스트레스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관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